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사는 세상에서는 부디 꽃길만 걸어서서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이 꿈꾸던 착한 세상을 가꿔 가겠습니다. 홍대의 그 유명한 포차를 찾은 친구 6명, 그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약에 한 10시에 이제 우리가 네. 어제 확진자 한 80명, 내일 한 150명 이러면 네. 저는 속으로 다시 신천지 시작이다. 그렇죠. 다행히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다행인데 네. 방역 당국은 항상 신중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네. 20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 타임이 어제 13일까지다 그랬는데 이게 나오는 건 우려스럽죠. 2차, 3차, 4차 감염도 걱정은 됩니다. 지금 29명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해외 유입이 훨씬 적어져 있고 26명이 국내 발생인데 해외 유입이 3명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20명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명 내외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어요.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네. 굳이 비교한다면 과거에 구로구 콜센터 정도 전체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 확진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도 2차, 3차 감염이 있었고요. 그렇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자가 검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찾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심할 때 대구 경북에서 막 폭증할 때는 하루에 2만 명 넘게도 검사를 검사했죠. 했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3,000명 선까지 줄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3,400여 명까지. 그러다가 저거 보십시오. 어제 2만 4천 명 조사했는데 네. 서울 검사했는데 선별검사소입니다. 네. 서울만. 서울만. 사실은 어제 저희가 보도할 때 3만 명이 검사 준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3만 명이면 최소 100명 정도 나올 거 아닌가 했는데 정말 잘 막아내고 나왔습니다. 있다는 게 26명, 국내 지역 감염만 26명으로 나왔으니까 잘 막아내고 있고 잘 찾아내고 있고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정말 더 중요한 건 더 지켜봐야 합니다. 더 두고 봐야죠. 네, 이태원 인천의 학원 강사 어제 저희가 10명이었어요. 그 강사 때문에 감염된 분이 오늘은 14명까지 늘었다고. 총 14명까지 늘었죠. 왜냐면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학원에도 갔었고 과외도 했었고 근데 이제 어제 이후에 새롭게 나온 것은 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 중에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이 감염이 됐고 그 학생의 어머니까지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차 감염이 더 이루어졌기 때문에 1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사실 아까 2만 명 넘게 서울에서만 검사를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10명을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저 학원인가 보군요. 저 학원인데 처음 보네요. 요즘 학원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크질 않고 한 9명가량이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실이 작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인천 학원 강사가 클럽을 간 게 2일이었고 본인이 증상을 느낀 게 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확진이 됐는데 그 사이에 6일날 9명을 앞에 두고 4시간가량을 강의를 한 겁니다. 마스크도 착용을 하지 않았다. 그때 이미 언론에서는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앞으로 이제 취업이나 이런 데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좀 검사를 미뤘다, 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고했던 인원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이 학원들 오늘 원격 수업 해주세요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강력하게 이 권고했습니다. 강사 한 명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원에 불똥이 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역망이 뚫리는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전체가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루 늦게 검사 받으면 한 달 동안 우리 사회 전체가 발목 잡힌다. 그렇습니다. 시간 싸움도 있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는데 학원들의 고충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강이라고 학생들이 부르는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존재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우리나라는 EBS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격 수업 체제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학원에 아이를 보낼 때는 우리 아이에게 좀 맞춤형으로 특별히 지도해달라 이런 그러니까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겠지만 학원들도 어쩔 수 없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 이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최대한 좀 돌리고 우리가 20일 지나서 빠르게 또 네. 다시 이제 이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봐야죠. 권고라서 물론 강력 권고지만 네. 일선 학원에서 또 얼마나 지켜질지. 근데 어겨지는 경우에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서울하고 경기처럼요. 한 2주 동안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어차피 영업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를 학원도 네. 해주셔야 됩니다. 홍대 가서 한잔할까 했던 친구들. 포장마차 6명 친구들 중에 5명이 예. 확진. 아니 그러면 한 명이 확진돼서 옮긴 겁니까? 아니면 그 포차나 그 주변이 네. 오염됐는데 그 6명이 갔다가 5명이 거기서 다 감염된 겁니까? 일단 방역 당국의 추정은 전반적으로 후자 쪽에 무게가 있어요. 네.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 1명이 끼어있는 친구들 6명이 몰려서 술 먹었다가 4명에게 전파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홍대에서 이 사례 외에 다른 사례들도 보고 있으니까 이태원은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 66번이 초발 확진자냐? 근데 지금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홍대도 2030 워낙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많은 젊은이들 중에 조용한 전파자가 섞여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 그룹 외에 다른 전파 경로가 있는지 아니면 이 홍대 지역에 네. 누적된 바이러스들이 있다가 황금 연휴에 또 폭발한 건지 이 부분들은 이제 역학조사가 종료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더 위험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내가 감염돼서 내가 멀쩡하더라도 내 주변을 감염시킵니다. 피해를 줍니다. 특히 내가 속한 조직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해를 끼칩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파로 인한 지역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차 접촉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부모님, 조부님, 조카, 형제 등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의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실제 부산에서 이태원 클럽 다녀온 20대 확진자가 60대 아버지 돌 지난 조카에까지 감염시켰어요. 1살 조카에까지 네. 감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클럽에를 이태원에 2일 날, 5월 2일 날 갔었고 이제 그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난 겁니다. 그게 4일이었는데 이미 사실 본인도 아마 클럽에서 감염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틀이었기 때문에 증상도 안 나타났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바로 가족들에게 감염을 시킨 거고요. 이게 무증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후에 이제 6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났고 상당히 이미 다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80대 외할머니에게 감염을 시킨다거나 본인의 네. 어머니라든가 84살의 할머니에게. 가족에게도 감염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나중에 정말로 많이 아프실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스스로도 굉장히 죄스럽고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그 지금 말씀하신 20대 확진자가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또 부산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뭐 거예요. 만화방을 간다거나 커피숍을 간다든가 친구들을 만났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접촉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당연히 확진자가 나왔던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감염이 된 걸로 추정된 이후에 저- 나흘이나 지났어요. 네, 저 증상이. 그래픽에서 보시면 5월 6일 날 증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5월 2일이니까 5월 6일 날 증상이니까 그 4일 동안에는 본인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확진 그러면 10일이나 11일 검사 받았다는 뜻인데 증상 발현하면 바이러스 에너지가 더 훨씬 감염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근데 동안에도 또 그걸 검사를 안 받았던 미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이태원 클럽 갔다 와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이태원 클럽이 지금 논란이다, 문제가 됐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그걸 미뤘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첫 보도가 8일인가 그랬는데 검사를 10일인가 받았으니까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미뤘던 거죠. 그렇죠.
앞서 골든타임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사회적 긴장감을 두다가 좀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어디 여행 좀 가볼까 했던 게 지난 연휴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연휴 대비해서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때 감염됐다면 증상 나올 사람들은 아마 웬만큼은 나왔을 겁니다. 가장 많이 평균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게 이 감염되고 나서 하루 뒤부터 한 일주일 정도로 보는 거예요. 5, 6일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황금 연휴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를 봤을 때 7일부터 발현될 수 있고 13일까지가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골든타임으로 본 거예요. 첫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로 이제 첫 일주일이 지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 2차 골든타임. 왜냐하면 잠복기는 전체적으로 통상 14일 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고 남은 일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일부터 20일까지 또다시 우리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황금 연휴 6일도 정말 이게 아슬아슬한 시험대였지만 참 교묘한 게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정의용 본부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5월 8일에 어버이날이 끼어 있는 게 더 문제였다고 봐요. 84세 외할머니는 이 20대, 30대 손주와 따로 살았는데 어버이날이 끼어 있으니까 가족 모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족들이 뒤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 8일 어버이날 효과는 20일까지 정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우려가 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클럽은 물론이고 다녀왔는데 내가 증세가 있다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족, 친지 중에 노약자분들 만나면 안 되고 빨리 검사 받아야 하고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계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관악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태원의 클럽에 가서 확진자입니다. 관악구 46번 확진자인데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만나서 도봉구 10번 확진자 20대 청년이 걸려요. 코인 노래방을 갔는데 같은 시간에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10대 학생이 확진이 됐어요. 도봉구 12번입니다. 도봉구 12번 고등학생은 독서실 가고 PC방 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전파가 퍼져나가니까 정말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1, 이게 아프면 3, 4일 쉬어라. 자가격리하고 2, 양팔 간격 거리를 둬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조마조마한 터널을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신규 확진이 국내에서 26명입니다. 그런데 67명이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 환자도 79일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총 969명으로 지난 2월 26일 1225명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1000명은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치료체계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료 시설도, 의료인들도, 의료 장비도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거를 이게 안심할 상황하고는 전혀 참 다르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진이 애를 많이 써서 2월 이후로 지금 79일 만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으면 그렇게 줄였겠어요. 지금까지 완치율 한 88.8% 가량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로 따지면 치명률 같은 것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2% 중반대이기도 하고. 뭐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걱정되는 게 80대는 한 20%가 넘어서고 70대는 10%가 넘어서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조금 더 치명률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얘기했다시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젊어서 치명률이 떨어지는 분들이 밖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옮긴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가볍다거나 젊은 세대가 치명률이 낮다 이런 걸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상황이 다행히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긴급사태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한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感染拡大の防止と社会経済活動の両立を図る必要がありますが、専門家の意見を踏まえ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망자는 사망자 709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250여 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 6천 명 정도 확진자가 많아요. 16,000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에 사망자가 700명대니까 우리보다 치명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명률이 그 말은 이제 그만큼 검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검사를 안 했고 많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루에 확진자 추가가 한 50명대로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6일 날
이 긴급 사태를 해제할까 하다가 오히려 미뤄서 5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5월 20일경에 긴급 사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5월 20일경에 네. 아마 지금 47개의 전국 이제 일본 현 지자체에 지금 내려져 있는데 8개 정도 남기고 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지금 따라오는 느낌인데 지금 검사량에 있어서는 우리와 완전히 비교가 안 되거든요. 스모 선수가 20대 스모 선수가 확진 받았다가 그리고 입원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만 단순하게 놓고 봐서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일본이 판단하면 절대 그 선수인데 28이고요. 이게 이 환자가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달 4일 날 처음 발병을 했는데 병원을 갈 곳을 찾지를 못해서 5일째 만에 그것도 이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담이 발견된 이후에야 응급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병원에서 안 받았어. 대형병원 찾을 때까지 밤새 늦게까지야 병원에 입원을 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했지만 끝내 치료가 안 돼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스모라는 종목이 일본 내에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거의 의식에 가까운 거고 20대 누구보다 건강할 나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도 이런 상황이면 이게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